네,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팀 제티입니다. 이번 세션은 CI/CD 플랫폼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찾아왔는데요. 채널톡은 기존 서클 CI에서 어떻게 GitHub 액션으로 넘어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GitHub 액션스를 셀프-호스트 러너로 운영했는가 에피소드를 이제 공유드리면서 데브옵스 팀이 어떤 팀인지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데브옵스 팀의 일단 R&R, 데브옵스 팀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일단 명시적으로 정의해놓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항목들을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보셨을 때 되게 인프라 전반적으로 그리고 되게 제너럴하게 다루는 팀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데브옵스 팀,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직 혹은 어떤 회사에 따라서 너무나 하는 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데브옵스 팀 같은 경우에는 또 목표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채널팀의 데브옵스 팀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배포, 릴리즈, 모니터링 여러 가지 등의 힘을 쏟으면서 같은 제품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편의성을 우선으로 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되게 단순한 목표를 위해서 이제 왼쪽과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개발 편의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왜 이제 GitHub 액션스 그리고 그 중에 셀프-호스트 러너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서클 CI를 왜 옮기게 됐는가, 계기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메일들, 저희 받았던 메일들인데요. 일단 재작년부터 해서 서클 CI 인시던트 관련해서 되게 많은 메일들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모든 워크플로우가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 CI/CD로 서클 CI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클 CI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클 CI가 내려갔을 때 이슈가 생겼다. 복구되면 얘기 드리겠다. 또는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 멈추고는 했었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클 CI가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CI/CD 플랫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진 않아요, 아직.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젠킨스나 GitHub 액션스, 길랩 등은 들어보셨겠지만 서클 CI는 못 들어본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제품팀 개발자분들 처음 오셨을 때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데브옵스 팀 온보딩에서도 서클 CI 작성 방법 혹은 서클 CI 워크플로우 관련 개념들에 대한 내용이 온보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CI/CD 파이프라인 작성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클 CI를 이제 모두 다 데브옵스 팀에 작성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됐을 때 이걸 다 작성을 데브옵스 팀에서 했죠. 근데 사실 이거는 데브옵스 팀의 업무 과정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점점 서비스가 많아지고 이제 커지면서 이거는 스케일러블 하거나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제품팀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CI/CD 플랫폼을 찾아 나가고자 또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서클 CI는 다른 매니지 서비스와 비슷하게 이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이제 이 유저 시트 기준으로도 비용이 부과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크리티컬하다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작년쯤에 이제 GitHub 관련해서 GitHub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GitHub 엔터프라이즈 자체에 이 GitHub 액션스 관련 유시지가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안 쓰기 좀 아깝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GitHub을 사용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연동성 자체도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GitHub 액션, 서클 CI 이런 CI/CD 플랫폼과 무관하게 셀프-호스티드 러너를 운영하면 이런 CI 관련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가져가고자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서클 CI에서 GitHub 액션을 옮겨가고자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달성하자 하는 기대치를 기재하고자 했는데요. 그 기대치는 크게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 경험의 개선. 이제 데브옵스 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품팀 개발자들이 손쉽게 쓰는 GitHub과 연동해서 작성할 수 있는 CI/CD 플랫폼 툴을 선택을 하자.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셀프-호스트 러너를 운영하면서 비용 절감. 그리고 내부 인프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내부 저장소나 캐시에 접근하면서 속도 향상도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매니지 서비스 썼을 때는 그 안정성까지 우리가 이제 위임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프라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안전성과 그다음 보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지막 기대치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GitHub 액션을 우리가 쓰기 전에 어떤 것들이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느냐가 있잖아요. 기존의 많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다 서클 CI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GitHub 액션을 그냥 쓰자 하기 이전에도 많은 체크리스트들을 저희가 점검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기존 서클 CI가 했던 걸 모두 GitHub 액션으로 통해서 그 비헤이비어를 달성할 수 있냐를 체크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또 뭐 POC죠. 그래서 많은 POC들을 거쳐야 했었고, 뭐 오른쪽과 같은 것들을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기억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카니코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뭐 OCI 컴패터블한 것들을 빌드하는 데 있어서 뭐 도커 이외에도 뭐 카니코, 뭐 빌다 여러 가지들이 있구나를 배웠던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프로그램 언어별로 서로 다른 이런 모노레포들 툴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었고요. 뭐 JUnit 테스트 스플리팅 뭐 구현했던 것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또 다양하게 POC들 많이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체크가 된 이후에 GitHub 액션을 우리가 도입을 해도 전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확인이 다 된 이후에 이제 셀프-호스트 러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셀프-호스트 러너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GitHub 액션스 팀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이제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 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를 통해서 저희 내부 K8s 클러스터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었고요. 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제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크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뭐 베어메탈 혹은 뭐 IDC에 직접 CI 러너를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뭐 어떤 추가적인 코스트가 없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K8s, 뭐 AWS EKS 클러스터에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잘 동작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블하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비용 관련된 거와 이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CI/CD 워크플로우가 더 많이 돌아갈수록 다이내믹하게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을 지원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작동 원리도 이제 그 다이어그램 이제 그림과 보다시피 이제 단순합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스에서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트리거가 되었을 때 이제 K8s, 이제 아크에서 이거를 감지하고 이제 그거에 맞는 desired replica count를 세팅을 한다가 이제 결국에는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뭐 새로운 러너를 정의하는 것도 이제 간단한데요. 결국엔 이제 K8s 컨트롤 오퍼레이터인 만큼 야물이죠. 그래서 야물로 새로운 러너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과 보시다시피 뭐 실제 그렇게 러너가 바로 그냥 등록이 되는 모습, 간단한 사진을 가져왔고요. 이 야물로 단순히 정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아키텍처를 사용할 건지, 아니 노드 셀렉터나 뭐 기존 이제 K8s 설정들을 이용해서 이 러너 자체를 좀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아크에 대한 셀프-호스트 설치도 됐고, 뭐 기존의 GitHub 액션이 잘 작동한다는 것도 체크를 했으면 이제 프로덕션에 세팅을 해봐야겠죠.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워크플로우에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죠. 물론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멘션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티 이거 안 됩니다. 채널 러너가 안 뜹니다. 했더니 중간에 멈춥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고 이제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Receive Shutdown 시그널인데요. GitHub 액션이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CI 파이프라인은 기존에 저희가 뭐 아는 그런 API 서버들, 그런 스테이트 리스트한 서버들과 다르게 롱 러닝 잡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뭐 몇십 초, 1분이면 돌고, 하지만 길게는 뭐 30분에서 뭐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팟들과 다르게 터미네이트가 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클러스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터미네이트 되는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카펜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펜터라는 거는 파드 리소스에 따라서 이 AWS 노드 자체, 머신 자체를 이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요즘 많은 기업들은 뭐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도 사용을 하지만 카펜터도 많이 도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펜터가 노드를 이제 터미네이트 하면서 거기 떠있는 CI 러너들도 터미네이트 하지 않도록 따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로 만약에 CI를 오퍼레이트 하는 중에서도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온디맨드보다 가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스팟 같은 경우에는 종료되기 전에 2분 정도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는데 과연 CI가 그 안에 터미네이터가 종료가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고민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한 노드에 여러 퍼드들이 이제 동작하다 보니까 한 노드 자원을 가지고 여러 퍼드들이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도 뭐 프라이어티 클래스라든가 QoS 클래스에 따라서 이제 뭐 낮은 프라이어티를 가진 파드들이 에빅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도커 허브 풀 리밋인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이제 생각을 못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실제로 풀 레이트 리밋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한 분씩 찾아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제티 이거 다 됐나요? 이제 잘 해결됐나요? 이렇게 이제 오셨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트 리밋이 걸려 있는 동안 이제 다른 제품들 개발자들이 CI/CD 워크플로우가 멈추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이제 이벤트였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레이트 리밋이 걸렸다고 해서 이제 막 대시보드도 빨리 달고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지 이런 이제 과정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도커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트 리밋을 어나니머스에 대해서는 이제 IP 어드레스 기준으로 이제 100번, 반나절에 100번에 대한 레이트 리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워크플로우에서 그렇게 도커풀을 많이 하나? 러너가 그렇게 도커풀을 많이 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아크를 이용해서 띄워놓은 간단한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프라이빗 서버넷에 모든 걸 올려놨고 도커풀이 모두 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도커허브 입장에서는 사실 러너당 어떤 도커풀 카운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넷 게이트웨이 IP, 단일 IP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러너를 합쳐서 이제 반나절에 100개의 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레이트 리밋에 걸렸던 거고요. 처음에 사실 아크를 도입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서클 CI에서 GitHub 액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도커풀 카운트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레이트 리밋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전사적으로 한 번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요. 분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잘 알려진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제 뭐 가능하냐든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함으로써 운영 코스트가 얼만큼 이제 아낄 수 있냐, 운영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느냐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과 함께 이게 우리가 운영 코스트가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했었고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도커 로그인. 그래서 레이트 리미트 자체를 늘려서 이 GHA 러너에서 돌아가고 있는 도커 데몬에 그 도커 허브 크레덴셜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OCI 컴패터블한 도커 레지스트리를 이제 직접 이제 호스팅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미러 레지스트리로 활용을 하면 하나의 캐시 레이어처럼 작동을 해서 도커 허브 카운트가 크게 늘지 않는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같은 인프라에서 운영을 하면은 속도까지 향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세 번째는 ECR 풀스루 캐시인데요. ECR 자체에서도 이런 업스트림 이제 레지스트를 직접 찌르지 않고 ECR을 통해서 이런 걸 풀을 받는 하나의 캐시레어를 줄 수 있는데요. 관리형이라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존 도커 이미지 URL을 사용할 수 없고 ECR URL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큰 단점이죠. 그래서 기존의 액션스를 다시 이제 ECR 이미지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제품들 개발자도 이제 워크플로우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드 파티 액션스를 뭔가 사용한다. 아니면 그런 액션스에 이런 도커 허브 이미지 URL이 뭐 하드코딩 돼 있다 하면은 이 풀스루 캐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채널팀 같은 경우에서는 1번과 2번을 좀 조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제 GitHub 액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프라이빗 이제 셀프호스트 러너로 비용을 아낀 건 좋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다른 비용들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 내부 인프라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이 인프라 비용으로 집계가 되는 건데, 이제 저희 팀 클로드께서 이거를 이제 잘 감지해 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보게 되었고요. 크게는 이제 GitHub 액션에서 나가는 그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넷 게이트웨이 비용. 넷 게이트웨이가 처리하는 비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퍼블릭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넷 게이트 비용은 어떻게 절약을 할까?
에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예 프라이빗 서브넷이 아니라 퍼블릭 서브넷으로 옮기는 거죠. 그럼 사실 넷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그런 도커 풀 레이트 리밋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노드 떴을 때 새로운 IP를 부여받을 거니까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보안을 신경 쓴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파드나 노드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올리는 거를 좀 더 선호하고는 하죠. 만약에 프라이빗 서브넷에 우리가 기존처럼 GitHub 액션을 돌린다고 하면은 내 게이트웨이 대신 뭐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이그레스 게이트웨이 등을 활용해서 모든 트래픽이 뭐 특정 머신, 특정 파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세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도 이제 내 게이트웨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 자체를 줄이는 건데요. 이 인터넷, 퍼블릭 인터넷을 CI가 접근할 일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뭐 git 클론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npm, 뭐 maven 그런 디펜던시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에 접속하는 일들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 퍼블릭 인터넷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하기보다도 내부적으로 내재화를 할 수 있다면 속도 면에서도 향상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비용적으로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외부 레지스트리의 간격도 최대한 내재화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외에 또 얻은 사실 어떤 뭐 교훈, 배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GitHub 액션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 CI/CD 플랫폼 옮기기 위해서 데브옵스 팀에서 이만큼 많은 어떤 노력을 들이고 이제 리소스를 들였지만은 결국에 제품 개발자가 원하는 거는 GitHub 액션 혹은 뭐 그냥 CI/CD 워크플로우 편하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도 중요하고 뭐 이런 뭐 비용 절감 속도 모든 건 중요하지만 제품팀 개발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결국에 이루어야 될 목표였고 이걸 잘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이 GitHub 액션스를 리서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잘 운영을 해야겠죠. 내부 저희가 서클CI 인시던트를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 GitHub 액션스도 그렇게 인시던트가 많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그 러너 자체도 그렇게 인시던트가 많으면 이제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매트릭들 등을 수집을 하고 GitHub 액션들이 잘 워킹하고 있는가, 잘 뜨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사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 타입들, 그러니까 이 CI 워크플로우 돌리기 위해서 이 머신이 최적의 머신인가? 우리가 뭐 이제 CI 워크플로우 로직 자체를 개선한 방법도 있지만 이 머신 자체를 이제 그 맞는 타입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퍼포먼스적인 이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일렉트론 뭐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많은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CPU를 잘 사용하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자. 트라비저들을 사용해서 하는 API 서버 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주자. 뭐 이런 등과 같은 많은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이제 문화적인 부분,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인데요. 이 CI/CD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뭐 리서치를 많이 하고 이 데브옵스 팀에서 POC를 진행하면서 이게 좀 더 베스트 프랙티스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쌓였는데요. 이걸 사실 데브옵스 팀만 알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고 이걸 같은 제품팀 개발자에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노션에 가이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Integration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고 그 다음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고요. 단순히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이제 그 제품팀 개발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바로 링크를 제공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이렇게 가이드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사용 가능한 것을 이제 모듈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플레어 인밸리데이션을 만든다던가 뭐 도커를 빌드한다던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액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컴포짓 액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모듈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듈 안에 방금 언급했던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녹여내면 저희가 크게 어떤 가이드나 아니면 어떤 뭐 공지 없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더 좋은 방식으로 더 간편하게 CI/CD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들이 있죠. GitHub 액션들을 무엇보다 이제 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 보안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죠. 기존에 이제 최근에 Changed Files Actions에 대해서 또 그 취약점, 이슈가 한창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도 이런 서드파티 액션을 사용했을 때 주의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아직 완전히 챙겨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힘들지만 보안 관련해서도 CI/CD에서 챙겨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DevSecOps가 이제 좀 트렌드가 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뭐 지즈모와 같이 예시를 들면은 여러 오픈소스들이 이런 GitHub 액션 자체, 이런 GitHub 액션 포맷에서도 많은 스태틱 애널리시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과 같이 이 CI/CD 파이프라인 자체가, CI/CD 러너 자체가 내부 인프라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제로 트러스트하지 않는 이상 취약점이 이 GitHub 액션과 관련된 셀프스 러너 자체가 취약점의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잘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로 돌아와서 이 GitHub 액션스가 도입이 되게 많은 이제 리소스가 들어갔고 시간들이 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비용 절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냈고요. 기존 CI에 대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비용 절감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GitHub 액션스보다도 셀프-호스트 러너를 운영했던 점이 컸죠. 그 다음에는 이제 GitHub 액션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용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제품들 개발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때마다 제품들 개발자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반응해 주셔서 저 또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데보스 팀의 R&R로 마지막 슬라이드가 돌아왔는데요. 데보스 팀의 R&R은 보시는 것 같이 6가지로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인프라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새로운 툴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그 다음에는 안정성 있는 것들을 안정성 있게 그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가, 이 데브옵스 철학, 데브옵스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팀이 엔지니어가 얼만큼 충실한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이 팀에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말을 진행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서클CI에서 GitHub 액션스를 어떻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셀프-호스트 러너를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좀 채널톡 데브옵스 팀은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아니면 저런 이제 일들을 하는구나를 조금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상 이제 데브옵스 팀 제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